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비서관들 사이에 아주 갈등이 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인데 보시면 자, 서훈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자, 이에 반발한 안보실의 비서관은 아니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이렇게 반발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 제목을 보시면 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 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훈 전 안보실장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안보실 안에서조차도 반발하는 이러한 인사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자, 3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이 이대준 씨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 문재인 정부 다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9시 30분경에 결국 북한에 의해 피격당하고 그 시신까지 소각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대준 씨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되고 그날 밤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에 1차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문재인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 회의를 주재했었던 사람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인데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했던 게 사건을 은폐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받고도 첫 번째 내린 결론은 먼저 은폐하고 봐야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회의가 열리고 언론에 발표한 내용도 다 숨겼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피격당했다라는 것, 시신이 소각당했다라는 것, 이거 다 숨기고 그냥 우리 공무원이 떠내려가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 여기까지만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던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첫 단추죠.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자, 그런데 이런 결정에 있어서 안보실 안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지금 동아일보 저 보도가 전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자,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일지를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죠. 자, 2020년 9월 23일 즉 그날 밤 자정을 넘겨서 있었던 첫 1차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훈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대준 씨 피격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일체 외부에 유출하는 것 금지하라. 자, 이게 서훈의 첫 지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오전 8시 30분에 안보실 비서관 회의가 열리는데 자, 여기에서도 서훈 또 이렇게 지시합니다.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자, 그래서 서훈은 지금 뭐부터 걱정하고 있죠? 아니, 우리 국민의 안위, 우리 국민이 피살 당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노도 없습니다. 뭐부터 걱정합니까? 남북관계, 그러니까 북한 먼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자,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이걸 숨기려 하고 비서관들에게도 철저히 숨겨라. 자, 이것부터 지시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시에 대해서 안보실 내에 있는 비서관들조차 굉장히 격앙되어서 반발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안보실 비서관들 반응이 아니 어차피 공개될 텐데 사살당한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실장이고 뭐고 다 미쳤어.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이런 식의 반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기록상에 나와 있는 진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보실 내에서조차 아니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이걸 정말 은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 이게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은폐했죠. 그리고선 뭐가 이루어졌죠? 월북으로 몰아가는 월북몰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날 9월 24일 낮 12시 NSC 상임회의에서 자, 서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결론을 정한 후에 자, 결론 이렇게 정했으니 그 다음 나머지 작업들을 해야겠죠. 김홍희 전 해경총장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진 월북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진 월북으로 좀 잘 만들어봐. 이런 지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해경은 자진 월북처럼 보인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3일이 지난 9월 27일 서훈 전 안보실장은 한 번 더 강하게 지시합니다. 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더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을 담아서 브리핑을 하라라고 해경총장에게 또 지시를 한 것이죠. 아니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말고 진짜 월북인 것 같다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 한 번 더 해라. 자,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시를 받은 해경청장,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인천 해경서장과 또 중부 해경서장에게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번 더 해라라고 지시를 하지만 이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만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자, 누구냐. 당시 정년을 앞두고 있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자, 올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한 것이 자, 9월 27일 오후 7시에 자, 자진 월북인 것 같다라고 2차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서훈의 주도로 지금 은폐 그리고 월북몰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자,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제목 보시면 자, 문재인의 국정원 국민이 숨졌는데 남북관계를 먼저 걱정했다라는 내용이죠. 사건 공개 시 대북 반감이 커질 것이다. 자,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니 국정원도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것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될 것을 걱정했다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 입지가 줄어들 것 같다. 아니 그래서 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 아니 이 정도면 뭐 김정은의 뭐 호위무사들인가요? 아니 소속이 이들의 조국은 대체 어딥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자, 이들도 역시나 국가안보실장 서훈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데 자,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우려가 된다. 이걸 써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것 같다. 자, 북한은 우선 부인하고 모략 소동으로 일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공개가 필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이 당시 반발이 컸던 안보실 내 비서관의 판단이 옳았죠. 이게 덮을 일이냐. 언젠가 다 드러날 일 아닌데 이걸 어떻게 숨기려고 하느냐. 두렵지 않으냐. 네. 그때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고스란히 이들에게 화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그냥 이참에 북한으로 가면 아주 대접 잘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북한을 걱정할 정도면 감사합니다.